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네, 렌더링 아웃풋 부분에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MOV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포맷에 대한 부분들, 비디오 코덱에 대한 부분들, 가장 많이 쓰는 것들만 딱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그 퀵타임으로 렌더링 거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 파이프라인, 즉 이제 워크플로우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 팀들이 작업하는 경우에 우리가 파일들을 항상 매트나 알파가 있는 채널로 이제 파일을 서로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합성을 해야 되는 또 마지막 파트가 있을 거고, 뭔가 편집을 해야 되는 마지막 파트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배경하고 오브젝트를 분리해서 보통 보내줘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트랜스페런스 체크해 보시면은 이렇게 배경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차를 가지고 뭔가 모션을 만든 다음에 배경도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배경하고 차를 따로 주고 나중에 합성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합성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보통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원맨쇼 하죠. 다 그냥 한 명이 뭐 모션 잡고 합성하고 다 하는 경우도 많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시퀀스를 걸지 않고 MOV로도 그 알파 값이 있는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앞부분에 제가 이 파일들을 다 지웠는데요. 렌더링을 다시 걸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렌더링이 좀 약간 이상하게 돼서 제가 다 지웠거든요. 다시 할게요. 예를 들면 이제 요거를 제가 렌더링을 걸 건데 자, 지우고 다시 컨트롤 커맨드 PM, 그냥 윈도우에서는 커맨드 M, 컨트롤 M 누르시면 돼요. 맥만 약간 좀 다릅니다. 제가 첫 번째 애니메이션으로 걸 건데요. 애니메이션으로 하면은 이 채널이 알파 채널이 체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하나 걸 거고요. 또 하나를 더 걸 거예요, 연속적으로.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렌더링 걸 건데, 렌더링 애니메이션 알파라고 하고요. 요번에는 당연히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요, 그냥 렌더링 걸어도 되고요. 아니, 여기서 비디오 포맷이 애니메이션 말고는 사실 애니메이션하고 언컴프레스드 8비트 채널 말고는요 다 거의 다 대부분이 알파를 못 넣어요. 비활성화돼 있어요. 이 상태로 해볼게요. H264 많이 쓰는 걸로 해가지고 리사이즈 없죠? 그냥 일단 틱 해놓고 체크 해가지고 H264라고 해서 렌더링 걸어보겠습니다.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읽는지 대충 보이시겠죠? Estimate Remain Time 같은 경우도 뭐 1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금방 쑥 사라지죠. 되게 뭐 2분, 3분 이런 정도 렌더링은요, 이게 잘 표시가 안 되고요. 표시가 되더라도 정확한 표시가 아닙니다. 그냥 몇 시간 이렇게 걸어야지 좀 얼추 좀 그 언저리에 있는 시간을 말해줘요. 일단 이거 지우고 자, 그래서 제가 파일을 불러볼게요. 일단 파일 알파 된 거를 이제 정보를 보시면, 이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뭐 렌더링 아웃 포맷이 어떠고 저떠고 막 나와 있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돼 있다. 얘도 뭐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옵션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건 H264라는 거고. 근데 이제 파일을 부를 때 달라져요. H264를 불러볼게요. 그냥 불러오죠, 이렇게. 그리고 메인에서 봐도 이 알파 쪽에 모든 항목들이 비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부를 때 알파가 들어가 있죠. 프리멀티플라이드 돼 있죠. 그러니까 프리멀티플라이드는 뭐냐면은 이렇게 블랙 부분을 뺐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언매트드로 해볼게요. 오케이. 요거 당연히 알파가 없겠죠. 근데 얘는 알파 채널이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알파를 쓸 거면은 알파 채널을 이렇게 틱 해놓고 렌더링 거는, 뭔가 RGB 플러스 알파로 해서 렌더링 거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MOV 파일로도 이렇게 알파 채널이 있는 아웃풋을 뽑을 수 있다는 거고요.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최종 아웃풋을 낼 때
이제 소재용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소재라기보다는 소재용으로 쓰진 않죠. 소재는 이제 뭐 MXF 파일이나 뭐 여러 가지 파일 포맷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최종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어떤 무압축 파일이다. 내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여러 용도로 뭐 H264로도 이렇게 컨버팅도 할 거고 뭐 MP4로도 컨버팅을 할 거고 뭐 WMB 파일로도 컨버팅을 할 거고 이러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파일 같은 거 하나 줘요. 그걸로 이제 그쪽에서 뭐 편집팀에서 뭐 어디서든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외에도 이제 작업 파이프라인이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컴포지트 컴포지트 팀이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무압축 손실본, 무손실본을 줘가지고 이제 서로 파일을 주고받고 하죠. 근데 이제 언컴프레스로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앞서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질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뭐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을 못합니다. 컴퓨터도 구분을 못할 정도인데 뭐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애니메이션 파일로 준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시퀀스를 한번 좀 알아볼게요. 시퀀스 같은 경우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시퀀스는 거의 대부분이 알파 채널을 포함을 합니다. 근데 시퀀스도 많이 쓸 필요 없고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일단 타가 시퀀스랑 PNG 시퀀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포토샵 시퀀스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티프 시퀀스도 마찬가지고요. 타가나 PNG를 많이 쓴다. 자, PNG 시퀀스 같은 경우는 렌더링 걸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면은 포맷 옵션들이 있죠. None, 뭐 Interest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RGB 알파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ne으로 해야지 컴프레션, 압축 손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PNG는요.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None으로 하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그냥 복잡하게 이것저것 설명 안 드릴게요. None으로 놓고 쓰시면 되는 게 PNG는 용량 자체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프레션이 없는 상태로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사이즈, 크롭도 좀 이따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크롭도 한번 해볼게요. 자, 시퀀스는 원래가 오디오가 없기 때문에 그죠? 포맷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퀀스를 걸 때는 거의 알파 채널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뭐 샵샵샵샵 나오죠. 이게 이제 여기 시퀀스 순서가 붙는 거예요. 시퀀셜한. 자, 제가 파일을 해서 png 시퀀스 렌더링 해서 여기다가 렌더링을 걸게요. 이제 PNG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냐면요. 이제 되게 사이즈가 큰 영상들 있죠. 막 10K 뭐 이런 거 있죠. 뭐 저희가 제일 크게 작업했던 게 12K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PNG로 했어요. 왜냐면은 타가로 하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용량이 나옵니다. 하드에 안 담겨요. 웬만한 하드에 안 담기고요. 웬만한 곳에서 플레이 자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PNG 시퀀스로 렌더링을 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12K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 매핑용으로도 했었고 이제 그 오큘러스 형식으로도 했었는데 이제 프로젝트로 쏘는 것들은요 열화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빛의 간섭 현상이 생기고 난사가 되기 때문에 열화가 생기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게 화질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적으로 PNG로 했다 타가로 했다 이거 차이가 안 나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용량이 몇십 배 차이 나는 것들도 진짜 사람의 눈으로 별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매체 자체가 열화가 생겨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용량 큰 거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PNG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PNG를 또 많이 쓰는 경우는 장편 같은 거 작업할 때 PNG를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티가 또 타가 파일로 쓰면은 테라바이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엄청난 용량을 처리를 못해요. 복사도 힘들고 뭐 압축해도 압축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내가 말한 압축은 이제 뭐 G 파일이나 이런 걸로 압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PNG가 좀 더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파일을 쓰는 데 있어서. 하지만 이제 뭔가 좀 고화질의 영상을 사용할 때는 PNG 시퀀스는 좀 많이 안 쓰죠. 타가를 많이 씁니다. 일단 PNG 렌더링 걸었어요. PNG 렌더링 걸었고, 자, 이거를 제가 타가 파일로 한번 걸어 볼게요. 시퀀스는 두 개만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요. 32비트, 24비트가 32비트로 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렇게 포맷을 놓고 오케이. 얘도 PNG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TGA라고 할게요. TGA 시퀀스 렌더링 이렇게 해서 이름을 똑같이 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했죠. 이것도 렌더링 걸겠습니다. 타가 같은 경우는 용량이 되게 커요. 이게 압축 손실이 많이 없게끔 렌더링 걸어주는 그런 시퀀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형식의 시퀀스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가는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데스크탑에 가서요. 자 봅시다. 렌더링 PNG 시퀀스 이 파일 볼게. 이렇게 나와요. 0000 0부터 이제 시퀀스가 시작되는 거 0부터 해서 1 쭉 해서 이렇게 총 몇 장이죠? 170장인가요? 아무튼 뭐 그 정도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용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143kB예요. 한 장당. 그죠? 굉장히 작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일이 생성이 됐죠. 배경이 없는 PNG 파일로 돼 있죠. 타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타가 파일도 용량이 얼마일까요? 얘는 8.3메가예요. 100kB짜리랑 8.3메가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장난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손실이 없다는 거겠죠. 대신에 파일 용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까 애니메이션 MOV랑 언컴프레스드 MOV랑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지금 170장 걸었는데 얘도 똑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알파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냥 폴더별로 해서 용량을 봐도요. 이거 34메가인데 1.41기가예요. 장난 아니죠.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요. 애니메이션하고 이런 타가 같은 경우 좀 손실이 없는 압축 코덱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경우의 수들이 있다 그랬죠. 방송이나 이런 데서 쓴다라고 했는데 조금 다르게 또 접근을 하자면은 짧은 영상, 그러니까 방송용들이 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송용이 아무리 길어봐야 45초, 40초, 30초, 15초 이렇단 말이에요. 광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좀 괜찮아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몇 기가 나와도 사실 플레이가 되는 정도예요. 근데 이게 뭐 바이럴 영상처럼 1분 30초, 2분 뭐 이렇게 넘어가거나 홍보물 뭐 3분, 5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몇 백 기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H264 코덱으로 MOV를 렌더링 걸면 용량이 작겠죠. 뭐 그런 식으로 상대적인 이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포맷을 바꾼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장편인데 용량을 크게 해서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용량이 크니까. 그래서 PNG나 H264나 아니면은 이제 MP4 코덱을 쓰는 거예요. 경우의 수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맞게끔 쓰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하다 보면은 그런 파일 포맷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웹하드나 아니면은 어떤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걸 이용해서 보낼 때도요. 빨리 올려야 되고 빨리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최대한의 용량으로 최대한의 화질을 지키는 상황으로 가서 이제 그런 것들 제공을 하게 되겠죠. 클라이언트들한테. 근데 요즘에는 손실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H265가 나오면 뭐 거의 보편화가 된다면은 뭐 그걸 그냥 쓰겠죠. 애니메이션을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처럼 알파 채널이 들어가야 된다 한다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퀀스 같은 경우는 타가나 PNG나 둘 다 알파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이것도 시퀀스는요. 자, 부를 때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돼요. 첫 번째 클릭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돼요. 클릭하셔놓고 여기 이름이 바뀌었네. 하셔놓고
PNG 시퀀스라고 되어 있으면은 열기 하시면은 이렇게 시퀀스로 렌더링 이렇게 불러와줘요. 앞에 게 하나 이름이 바뀌는 바람에 뭔가 이렇게 파일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뜨죠. 그죠? 이건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알파 값을 가지고. 근데 이게 언틱 돼 있으면은 이제 한 장만 불러와진다는 거예요. 한 장만 이렇게. 뭐야 시퀀스가 안 불러지네? 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틱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타가 파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타가도 이렇게 부르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불러와도 되겠죠. 상관없겠죠. 이렇게 알파 값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퀀스랑 MOV랑 적절하게 나눠서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AVI나 WMB 파일로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4, 5년 전에는 WMB 파일도 보냈던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여러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아웃풋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까 내가 설명드리려고 하다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크랍이에요. 크랍. 여기 보시면은 region of interest라고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크랍을 걸어서, 그죠? 크랍을 걸었어요. 그럼 크랍 건 상태로 렌더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퀵타임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H64 오케이. 여기서 이제 크랍을 틱하고요. 여기 use region of interest라고 있죠. 여기서도 이게 뭐였어요? region of interest였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틱 해줘야지 이렇게 얘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요 정도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렌더링을 여기서 렌더링 크롭. 그러면 이렇게 크롭된 부분만 렌더링 걸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을 내가 수정을 했는데 이게 전체 렌더링을 걸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부분만 렌더링을 걸어야 되겠다. 그죠? 그런 경우에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해서 볼게요. 이렇게 크롭된 상태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끄면은 그냥 꺼져요.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걸 만들겠다고 한다면요, 옵션 키나 알트 키 누르고 클릭 한번 주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거를 다시 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컨트롤 Z 이런 건 먹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냥 끄면 돼요. 이걸로 한 번 더 클릭하셔가지고요. 뭐 그렇다면은 거의 이제 렌더링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렌더 큐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옵션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시퀀스, MOV 사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더 아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훨씬 뭐 많아요. 무슨 뭐 비트맵 코덱에서 뭐 RLE, 뭐 컴프레션, 압축 코덱 방식, 뭐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TIF는 어떻게 쓰는데, 뭐 PSD는 어떻게 쓰고, 뭐 EPS는 어떻게 쓰고, PDF 어떻게 쓰고, 온갖 시퀀스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요. 그냥 지금 제가 설명드린 PNG하고 타감 알고 있으면 돼요. 특별한 경우에 뭐 JPG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 뭐 어떤 리퀘스트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냥 대부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외에 어떤 뭐 렌더링에 대한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사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많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소스를 이용해서 뭔가 아웃풋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에펙 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파면 팔수록 사실 이거는 뭐 기초가 아니라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기초, 중급, 뭐 고급, 뭐 어드밴스드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 채널에서 애프터 이펙트 강의는 이 파트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에펙 강의는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한 개인이, 학생이 이제 부탁을 해서, 그리고 제가 또 가르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형식에서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좀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설명을 덜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 최종적으로 작업하고 나서 렌더링 걸 때 혹시라도 생각이 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으로서는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에펙트 작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실무에서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개인 메일이나 네이버 쪽지, 그러니까 블로그 쪽지 이런 걸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더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뭐 파일을 보내주시던지 아니면은 뭐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해봤는데 이 파일 좀 수정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의 메일들이 정말로 많이 옵니다. 지난달만 해도요 한 6, 70통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은 제가 이 영상을 채널을 만들고 온라인 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서두부터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저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저도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런 모든 개개인의 어떤 리퀘스트를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취미생활처럼 전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재밌어서 올리는 게 너무 재밌고 하니까 하는 건데 개개인의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받아주기 하다 보면은 과외가 될 것 같아서 아예 애시당초부터 저는 답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댓글로 그냥 달 수 있는 답변 정도는 해드려요. 그죠? 제가 바로 코멘트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 돼서요. 파일 보내드리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이러는데 그런 건 안 해드려요. 그런 거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료 찾으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서운하다 섭섭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어떤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돈 내고 학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돈 내고 저한테 과외를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돈을 내고 한다고 해서 저는 과외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학원 같은 경우는 알아서 수업에 오시면은 뭐 그거는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드리는 건데 제가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할당을 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낼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게 좀 그래도 뭐 온라인 강사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뭐 좀 해주는데 뭐 큰일 나나? 뭐 해주면 좀 안 되나? 뭐 싸가지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해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온라인 강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모션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CG를 하고 디렉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좀 여러모로 도움을 드리고자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요. 이 도움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은 좀 힘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주저주저 말이 많았는데 답변을 드리긴 드리는데 작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실제 완성본까지 만들어 볼 겁니다. 한 10초? 뭐 오디오까지 다 셀렉 해가지고 작업해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에펙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